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즌 3 31 시작! 열심히 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으신지요? 올해 추석은 예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마스크를 쓰고 차례를 지내야 하니 말입니다.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무쪼록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패션쇼 멤버들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패션쇼 30일에 1부 시작했고요.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패션쇼 안방마님 이슬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는 좀 괜찮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왔다 그랬는데 좀 잘못 먹었나 봅니다. 급하게 먹어서 이슬씨가 화장실에서 한참을 난 집에 갔나 했어요. 지금 좀 괜찮아요? 네, 지금 좀 살만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오면 왼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타키 형이란다. 누구죠? 에디 형. 에디. 타키의 전신. 에디의 전신. 타키 형인데 오늘 출장인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고 우리 태근이 형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태근 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 한 달 만인 것 한 달 같아요. 정도 진짜요? 됐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록 작성한 거 보니까 한 달 전에 작성한 거더라고요. 예. 근데 전 금방 보는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예. 근데 두 분은 왜 오랜만에 봤다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오전에는 집에 있다가 애들 때문에 집에 있다가 네. 오후에는 출근하고 이제 저녁에 사람 만나는 게 없으니까 다시 집에 갔다가 거의 진짜 쳇바퀴 도는 그런 반복이시구나. 인생을. 네. 반 재택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 때문에. 지금 뭐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물론 수업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도 이제 케어를 안 하면 그렇죠. 관리 감독을 또 해줘야 되니까. 약간 그러니까 오전까지는 그러니까 한 11시 반까지는 집에 있다가 근데 왜 형수님이 안 하시고? 이제 제가 오전에는 제가 조금 그나마 출근하는 게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와이프는 좀 한 10시 정도 출근했다가 7시 정도 퇴근하는 그런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한 3주째 재택근무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졌어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 그리고 또 뭐 근교에서 일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익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집중도도 생기고 어차피 저는 문서 작업하거나 뭐 이렇게 앉아서 다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는 굳이 사무실에 안 가도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사무실이 필요 없는 시대도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공용 오피스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거기서 그냥 회의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온라인상 그다음에 워낙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나 뭐 이런 아이패드도 많기 때문에 그 요즘에 특히 대기업 분에서는 그거 농땡이 피는지 일하는지에 대한 체크 프로그램까지 다 노트북에 심어놓고 지난주에 에디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랫동안 활동이 안 하면은 그건 회사 내에서 이거고 재택근무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거 뭐 지난번 어디선가 한번 평가해 줬는데 재택근무한다고 집에서 그 퇴근 시간 이전에 밖에 나갔다 다른 업무를 봤다 그러면 그것도 걸리면 페널티를 먹는데요. 근데 그래서 요즘 같은 시국에 이제 코로나가 확진이 됐다. 그러면 완전 이제 재택근무인데 재택근무 하는데 그러니까 위치 보고를 정확히 하지 않고 어디 잠깐 마트 갔는데 확진이 됐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삼성은 재택근무를 안 시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 갑자기 삼성 얘기는 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몰라요. 어차피 재택근무하면 네. 일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시킨다라고. 아니 근데 형은 대표 변리사잖아요. 네. 이 사무실 회사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직원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삐끔이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궁금하다. 이거 좀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 전혀. 왜냐하면 제가 시키는 게 다 바로바로 회신이 오고 뭐 어차피 다 본인들의 문서 작업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안 할 수가 해? 없어요. 네? 이러면 끝인 거니까 그것들을 하면 되는 뭐 거지. 그렇게 아니에요. 저희는 거의 제가 이렇게 보낸 거에 대해서 저희는 카톡으로 다 업무를 대부분 네. 하기 때문에 카톡 업무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냥 내가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면 그쪽에서 대답을 해야 하고 또는 이제 약간 비용 견적서 같은 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네. 거의 놀 시간이 거의 없죠. 제가 어디에 있든 빡세게 돌린다. 네, 제가 어디에 있든. 예. 네. 아니 근데 아직까지도 이 회사에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 있어야 일을 한다는 인식을 가진 그런 CEO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태근이 형은 전혀 그렇지 않군요. 제가 재택할 때는 그런데 직원들이 재택할 때는 나와 있으면 또 얼굴이 보여야 되지.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죠 좀. 네. 이것도 빨리 적폐를 네. 타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 B급 인생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피규민생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샘플 이게 샘플이 마무리됐습니다. 예. 매주 리뉴얼되고 있어요 마스크가. 아니 이게 완성된 샘플. 완성됐어요? 완성이에요? 이렇게 시제품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이런 망사 식으로. 아니네요? 그 패턴도 고정인가요? 아니 패턴은 요런 식으로 해서 8가지 아. 패턴이 나와요. 그거는 하나의 패턴이고. 네. 국방부 그중에 납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패션으로. 패션? 이제 밀리터리하고 예. 카무플라주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뭐 하나. 뭐 자신 있습니까? 네. 뭐 기술은 완벽하니까. 내일 아마 이거 샘플 촬영 건 때문에 미팅 들어가고 예. 그러면 빠르면 다음 달 중순이면 뭐 어쨌든 출시가 됩니까? 그렇죠. 이제 시판에 들어가지 않을까. 좀 빨리 해야 됩니다. 네,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디자인이 저거 말고 뭐 몇 가지 더 있는 거죠? 몇 가지 더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아마 지금 트라이 중인데 LG 트윈스를 여기 로고를 바꿔서 네. 그 데상트와 LG 트윈스와 계약을 더블로 계약을 해서 오. 그걸 만드는 게 지금 목표예요. 지금 계속 트라이하고 있어요. 양쪽하고. 예. 그 계약건도 잘 마무리하시길 네. 기원하겠고요. 요즘 그것 때문에 정신 없으시겠네요. 그럼요. 예. 이것 때문에 정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도 챙기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에디 형이 없는 관계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끝날 때까지 티가 날지 안 날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 생각됩니다. 예.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늘 찾아오는 우리 박군찬사님 9월 20일 날요 출첵합니다. 얼른 돌아오이소 호호호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2주간 휴방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닐리리님이요 이틀 뒤에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돌아오신 패션쇼 오랜만에 만나서 더욱 반갑습니다. 어느덧 습관처럼 화요일과 수요일 출근길이면 패션쇼를 챙겨 듣다 보니 지난 2주가 헛헛했네요. 시원해진 날씨와 함께 남은 올해 패션쇼 가족분들 모두 좋은 일 가득하길 고대해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박군천사님께서 9월 22일 남겨주셨습니다. 출첵합니다. 이슬쇼가 사라지고 패션쇼가 돌아왔군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환영합니다. 네. 네. 그리고 23일 날 박군 천사님이 또 남겨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MBTI 예전에도 해봤는데 패션쇼 듣고 다시 해봐도 동일하게 ISFP-A 호기심 많은 예술가가 나오네요. 이게 저랑 동일한 거죠? 아무튼 뭐 오늘도 재미있게 듣고 출첵 마칩니다. 예. 네, 이제 우리가 저희 그 지난주에 이슬톡톡 네, 맞습니다. 처음 이제 파일럿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 잘 몰라?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 뭐 패션이랑 칼라랑 뭐 이런 걸로 심리 테스트도 좋고 좀 연결을 좀 시켜봐도 재밌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20대의 관심사 패션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만나볼 수 있게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23일에 닐리리님 안녕하세요. 가을바람 만끽하며 인사드려요. 휴가가 아닌 코로나로 인한 휴방이었다니 제 일이 바빠지다 보니 생각이 짧았네요. 그래도 다시 돌아오셔서 너무 반갑고 얼어붙은 패션 시장 가을 겨울이지만 훅 불어오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박군천사님, 닐리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댓글이 조금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패션 읽어주는 남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를 먼저 보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이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위반 의혹으로 옮겨지면서 정치권은 여전히 싸움 중이고요. 공수처 출범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입장이 다소 달라지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수단체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 강행 의지가 드라이브인 스루 방식으로 옮겨 붙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김원걸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타임지선정 올해 백인에 선정됐고 봉준호 감독도 백인에 들었습니다. 이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어업지소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업무를 하다가 실종됐는데 돌연 북한에서 총격을 받고 피살된 후 화장됐다는 뉴스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탈북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성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촬영, 유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최종호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B급 인생이 픽한 뉴스로는 23일 새벽 대구의 별똥병이 떨어졌는데 이 운석을 찾는다고 난리가 났다는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2014년 진주에 떨어진 운석 4개를 정부가 3억 5천만 원에 매입을 실패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국제적인 통상 가격이 1g당 1에서 5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요즘 로또를 사는 것보다는 운석을 찾으러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대구 가는 기차표 끊겠습니다. 아직 이게 뭐 운석이 발견됐다는 뉴스는 안 나왔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대구에서 찾으실 것 같긴 한데 간추린 뉴스가 이제 정치권 그리고 연예계 뉴스가 좀 있었는데 저도 이제 별똥별 이 뉴스를 어제 접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별똥별 떨어지는 걸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는 뭐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우리 때는 그랬어.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나요? 정말. 우리 멤버들은 별똥별이 만약에 눈앞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뭐 어떤 소원을 한 가지씩 좀 빌어볼 것 같아요. 꼭 지명을 해줘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할지 말지. 유슬 씨. 저는 먼저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빌 것 같습니다. 장수. 네. 장수요? 전 행복한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건강. 건강한 장수를 꿈꾼다. 야, 이 22살에 하기에는 정말 예. 죄송해요. 저는 40대 중반으로서 바라는 게 한 가지밖에 없네. 뭡니까? 뭐예요? 돈이지 뭐.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제 그게 저의 사업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면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냐? 나눠야지.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벌면 아마 나눌 것 같아요. 네. 조금 나보다 좀 못한 환경이 어려운. 네. 일단 제 가족 형제들부터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웃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돈을 많이 벌면. 문제는 얼마나 버느냐가 문제지. 근데 지금도 뭐 충분히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실천하면 더 많은 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B급 인생은? 뭐 저도 비슷해요. 압박 이 많이 버는 건 필요 없고 돈에 대한 압박에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어. 그렇죠. 맞아. 아니 근데 뭐 그 예전에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이 뭐 아파트가 있고 차 있고 현물로 뭐 20억 정도 있으면 중산층이다. 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제 뭐 한 설문조사도 있지만 우리 B급 인생이 생각하는 뭐 동산 부동산 다 합쳐서 나 이 정도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뭐 옛날에 그 뭐지? 그 자기개발서에 비슷한데 질문이. 그게 자기의 꿈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뭐 수천억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천억. 네. 우리 태근이 형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다만 제가 한 70세까지 적어도 60세까지 좀 낮춘다고 하면 60세까지 그냥 월 500을 꾸준히 벌었으면 좋겠다. 월 500? 네. 그럼 연금 복권을 하셔야 되겠구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좋은 거지. 네. 어, 그게 되게 힘들고. 500 벌잖아요 지금도. 월 500 버는데 거기 얹어서 500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고. 근데 60세까지 벌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앞으로 14년 동안 더 벌어야 하는데 60세가 되려면. 네. 근데 14년 동안 과연 월 500은 너무 작은 것 같긴 하다. 근데 하여튼 처음에 개업했을 때가 내가 70세까지 월 500을 그냥 꾸준히 버는 정도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네. 가능할 겁니다. 70세까지. 네. 아니 근데 이슬 씨는 뭐 지난번에 우리 사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돈을 아주 많이 벌 사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돈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욕심은 없겠네요. 저도 욕심 있는데 크게 내비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돈보다는. 근데 저도 돈에 대한 그런 게 있다면 50세까지 번 돈으로 평생 놀고 먹고 싶어요. 그건 모든 사람인데요. 모든 20대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돈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 아직 40대 아니죠? 예, 저는 그렇죠. 이제 내일 모레 40입니다. 네, 40, 50에서 느끼는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가 봐요. 예, 패션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네, 패션 뉴스로 넘어가서 신세계 백화점이 지난 8월 코로나 재확산으로 큰 폭의 매출 하락이 있었다는 뉴스입니다. 신세계는 최근 몇 달 동안 매출 신장률이 한 자릿수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반등하는 듯 했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8월 잠정 실적이 매출은 1,068억 원으로 전달에 비해 마이너스 10.75%,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3.63% 하락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코로나는 계속 이어진 상황인데 갑자기 이 8월에 매출이 하락한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확산. 그때부터 집합 금지 명령하고 2.5단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죠. 그럼 신세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백화점들도 대체적으로 똑같아요. 그렇겠네요. 지난번 잠깐 얘기했지만 잡은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신세계는 공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백화점은 신세계는 이게 공시를 월별로 해요. 네. 그래서 월별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백화점은 뭐 분기별로 하니까 신세계 많았을 백화점이 그거를 백화점의 그냥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신세계. 그러니까 여기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현대나 롯데도 그렇죠. 매출 타격이 크겠다라는 그렇죠.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예. 다음 이슈는요? 다음은 패션 시장에서의 트렌드 주도 세력이 X세대에서 MZ세대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강력한 트렌드는 스트리트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브 트렌드로 레트로가 부상하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레트로 트렌드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를 거쳐 최근에는 X세대가 한창 주목받던 1990년대 스타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티셔츠나 스웨트셔츠를 비롯해 아노락, 청청 패션 등 당시 X세대가 즐겨 입던 스타일이 재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X세대가 한창 즐겨 입었던 이런 스타일을 우리 이슬 씨는 모르죠? 지금 유행한다니까 더 알죠. 알긴 아는데 생각하시기에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유행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진짜요? 그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와, 제가 그 스타일이 최근에 애들 그 젊은 친구들이 입는 그 스타일하고 비슷해요. 진짜요? 통넓은 청바지부터 시작을 해서 배꼽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찢어진 청바지에 뭐 그런 스타일 여기 로고티, 레터링 티셔츠 뭐 이런 것들이 그때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하곤 하는데 스타일이 조금 비슷할 뿐이지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지 그거는.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꽈배기 이 뭐라 그러나요? 벨트? 벨트를 저기 끌리듯이 이렇게 차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때는 저 DJ 강이 너무 오래서 잘 모를 때일 것 같은데. 좋겠어요. 나이 많아서. 아니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다 벨트를 막 끌고 다닐 정도로. 벨트를 여기 무릎까지 이렇게 꽈서. 혹시 그 체인 시대이신가요? 체인도 그 이후에 좀 있었는데. 근데 저는 부산이라 그런 패션은 많지 않았는데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하디다미스, 슈페리어
슈페리어는 압니다. 중고등학교 잭 니클라우스. 몇 년대? 그게 이제 95년도 95년도 뭐 6년도 요때 그게 요게 이제 경남 경북 지역에만 특수하게 유행했던 거예요? 유행했던 스타일이야. 골프 바지, 기지 바지 입고. 골프 바지, 골프 바지. 아 그래요? 그렇구나. 서울에서는 안 그랬는데 서울 이쪽에서 안 그랬는데 유독 경상도 지역에서만 그 한참 이어졌어요. 그 후에도 골프 바지. 잭 니클라우스 바람막이 하나 딱 입고 나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껄렁한 애들은 이동수. 아 이동수. 예. 전혀 모르겠어요. 저희는 베르사체 뭐 이런 거. 골프 브랜드인데 다. 예, 국제시장에서 많이 팔았어요. 베르사체는 알프레도 베르사체.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예, 다음은 필라코리아가 미국 스트리트 브랜드 주욕의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필라는 그동안 편집숍과 온라인숍 등 홀세일 채널을 통해 전개했던 주욕의 유통망을 백화점 등 단독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대하며 첫 번째 매장으로 현대 중동적 유플렉스의 매장을 열었습니다. 주욕은 1993년 미국 뉴욕에서 활동한 스케이트보더 3인에 의해 탄생한 스트리트 브랜드입니다. 1970년대 뉴욕의 서브컬처에서 영감을 얻어 미국 동부권 최초로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패션으로 확장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필라코리아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인가요? 그렇죠. 주욕이? 네. 근데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한다는 게 지금 사실상 온라인을 더 이제 확대하는 추세인데 오프라인 매장을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새네요. 그거를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반대로 어쨌든 소비자의 접점은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있는 게 좋으니까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옛날처럼 오프라인만 몇백 개 하는 이런 스타일로는 가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주욕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 합성어입니까? 이름에 그 주 동물원 주하고 뉴욕의 뉴욕 합성 할 때 유요? 일 것 같아요. 무슨 아마 뜻일까요? 맞을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저희가 서브컬처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다음은 한세MK가 1년 중 300일 동안 입을 수 있고 탁월한 실용성과 항균 기능을 함께 갖춘 버커루 300일 야상 점퍼를 내놨다는 뉴스입니다. 재밌네요. 이번 신제품은 매 시즌마다 버커루의 베스트셀러로 각광받았던 루즈핏 야상 점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성별의 경계를 뛰어넘는 루즈핏 스타일과 미니멀한 디자인, 현 시대에 필요한 특별한 기능들이 더해지면서 실용성과 스타일리시함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히 레이어드 방식에 따라 1년에 365일 중 여름을 제외하고 300일 동안 코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00일 동안 입을 수 있는 야상 점퍼면 이 여름을 65일로 본 거네요. 그렇겠죠. 한 7월부터 아니지. 7월 말이 안 6월부터 되는데? 7, 8월. 7, 8월이면 60일인데. 그러니까 65일. 그렇구나. 6월 말부터 바람만 살살 부르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8월 말까지. 야, 진짜 재밌다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워낙에 우리가 이번에 준비했던 그 시즈니스라는 개념이 트렌드가 워낙에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아이템을 좀 어느 복종에서는 다들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템으로서 캐주얼에서 내놓은 어쩌면 뭐 신박한 아이디어 예. 정도로 볼 수도 있죠. 네, 다음 이슈는요. 마지막은 코롱 인더스트리 FNC 부분이 라비와 함께 유니섹스 영캐주얼 브랜드 럭키 마르쉐의 이색적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는 뉴스인데요.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라비가 좋아하는 컬러와 평소 운동을 즐기는 취미생활을 반영해 트레이닝 웨어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라비의 소속사 그루블린 슬로건과 엠블럼에서 모티브를 얻어 럭키 마르쉐의 자유분방한 그래픽과 컬러 요소를 풀어냈고 후드, 티셔츠, 스웨트셔츠, 트랙 팬츠, 레깅스 등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코롱 인더스트리 FNC 부분에서 럭키 마르쉐의 이색적인 콜라보를 진행했다는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요즘 그 약간 유명한 아이돌이랑 이제 콜라보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그 GD가 그 나이키 신발 직접 콜라보해가지고 그려가지고 엄청 핫 이슈가 됐잖아요. 그 뒤로 이제 지코가 꼬뜨스게랑이라는 브랜드랑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잘 팔립니까?
나이키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 잘 팔렸고 팔리고. 근데 이게 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한정판이라서 희소성 희소성을 높이기 때문에 거의 잘 예약 주문해서 끝날 거예요. 그런구나. 예. 우리 패션쇼도 어떤 브랜드와 이 콜라보하는 날이 오겠죠. 조만간 해야겠죠. 예, 기대 한번 해보겠고요. 이번 시간은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 뭡니까? 코로나로 세상이 달라졌는데 패션쇼도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2주간 방송을 쉬기도 했잖아요. 패션 시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초토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대면 비즈니스가 일반화되고 온라인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패션 상품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4계절을 나눠서 상품을 기획하던 방식에서 이런 걸 없앤 시즌 리스, 그러니까 시즌이 없는 아이템들이 출시되고 이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슈 토크 시간에 알아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 이슈 토크 주제가 그러면 시즌 리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그 지난주 방송 때 파일럿이지만 이슈 토크를 하면서 이슈 토크를 저희 그 시즌 3 하면서 처음으로 쉬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이 좀 분발을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거 없어질 수 있어요. 이슈 토크요? 예, 이슈 토크로 좀 뺏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누가 누구 걸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주 주제가 시즌 리스인데 사실 저희가 시즌 리스 하면 패션쇼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던 텐먼스가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잠깐 패션 읽어주는 남자에서 나왔지만 우리 버커루에서 300일 동안 입을 수 있는 야상. 대표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시즌 리스트. 10만스가 300일이네. 계산해 보니까. 그러네요. 역시 대학 나왔네. 여기서 반수가 가는. 갑자기 근데 300일은 너무 그러면 따라한 느낌이 너무 많이 아니 나요. 텐먼스는 그래도 뭐 이 네이밍 자체가 그래도 좀 고급스럽기도 하고 근데 300일 동안 입을 수 있는 야상은 좀 현실적이면서도 좀 1차원적이지 않나 싶은데 시즌 리스에 대해서 뭐 누차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B급 인생이 정확히 어떤 좀 뭐 차별성이 있습니까? 아니 보통은 이게 이제 제조 마인드와 소비자 마인드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패션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나 추동 4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보통 상품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봄 상품, 여름 상품, 그렇죠. 가을 상품, 겨울 상품.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럼 그거에 따라서 구매를 하느냐? 특히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군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상품이 좋고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할까라는 고민하다가 나온 아이템들이 시즌 리스예요. 아니 근데 옷을 만드는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방금 얘기하셨지만 계절별로 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리스크를 이제 좀 줄이는 건데. 반대로 그렇죠. 그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대량으로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온라인화가 되면 아이템 수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유통 구조를 많이 가지게 되면 오프라인이라는 유통 구조에 맞게 상품을 공급해야 돼요. 그러면 매장에 20평짜리 매장 하나를 구성하려면 뭐 특정 아이템, 뭐 반팔 티셔츠 몇 개, 뭐 바지 몇 개, 점퍼 몇 개 이렇게 해서 최소 아이템이 200 정도 스타일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면 뭐 이 유통 구조가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구색 맞추기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제품을 만드는 거였네요. 그럼요. 여태까지는 50%는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요? 버리고 들어간다. 이미 그러니까 물량을 집중하지 않는 대신에 구색 상품을 무조건 생산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 비합리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쩔 수 없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때 이제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문제가 되니까 이런 방식을 없앤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낸 게 지오다노예요. 지오다노 매장은 무지하게 커요. 네. 근데도 거기 있는 거는 100 아이템밖에 안 돼요. 왜냐? 대신에 컬러 바리에이션은 넓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한 가지 아이템 티셔츠다 그러면 동일한 아이템인데 컬러를 막 10가지 정도.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은 생산이
소재의 단가, 소재는 같은 소재를 쓰고 컬러 염색을 좀 달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떨어지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회전율을 높이는 방식을 썼던 게 SPA 전신에 나왔던 방식이 지오다노. 지오다노 방식인 거죠. 대표 브랜드고. 네, 지오다노가 국내 처음 들어왔을 때 뭐 난리 났어요. 모든 뭐 캐주얼 브랜드가 다 지오다노 방식 따라하겠다고. 정말. 그 정도로 선풍적이었어요. 아니 근데 이 품번수라고 해야 되나요? 품번수가 좀 줄어들면 지금 이제 온라인 유통을 중점적으로 할 테고 이렇게 이제 시즌리스 제품들을 나오게 하려면 패션 회사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디자인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 기능성이 중요해집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일단은 그 구색 상품이 아닌 메인 상품들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 메인 상품들을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어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사는 거는 단순하게 입고 버릴 수 있는 거는 싼 걸 사요. 사실은 티셔츠나 여름용 이런 것들은. 한철. 하지만 수트라든지 셔츠라든지 블라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년을 두고두고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가격을 들이더라도 제품력을 보고 디자인도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하면서 이거는 누구누구에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전하고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어필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템모스처럼. 장인이 만든 수트. 이게 템모스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시즌리스라고 하더라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봄, 여름, 봄, 뭐 가을, 봄에서 가을, 겨울까지 계속 같은 옷을 입는 게 과연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100개 만들어면 100개 사면 되지. 아니 100개 사면 되는데 사실 패션은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올해는 어떤 패션 트렌드가 유행할 것이고 어떤 스타일이 유행할 것이다라는 게 공식으로 매년 이제 반복되는 뭐 그런 이슈였는데 이게 뭐 1년 동안 1년 중에 300일을 입는 옷이 나오면 그런 트렌디감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트렌디한 아이템을 시즌리스 아이템으로 제한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 독특한 패션은 좀 안 어울리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튀는. 이 시즌리스의 개념을 과거로 좀 돌려보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년을 입어도 1년을 입은 듯한, 1년을 입어도 10년 입은 듯한. 그 어디 뭐 슬로건 아니었어요? 그게 아마 트레이드 클럽이 그 광고 카피의 트레이드 클럽의 트레이드 클럽? 광고 카피가 그거였어요. 트레이드 클럽이 당시만 해도 고가의 그 수트의 대명사였죠. 패션이 그런 게 가능할까 싶어요. 저는 1년 후에, 그러니까 1년 지금 봤을 때 3년 전에 샀던 옷이 지금 입으려고 하면 상당히 그죠. 촌스럽고 잘 안 입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장인 정신, 그다음에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자신감. 아니 철저한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약간 시즈니스 제품이든 그게 과연 인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안 되네. 저도 안 살 것 같아요. 물론 시즈니스 제품을 한 10벌 산다고 한다면 뭐 상관없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다른 옷을 10벌 사는 거나 시즈니스 제품 10벌 맞아. 사는 거나 똑같이 어떤 뭐 생산이 만들어진 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시즌리스 아이템이 약간 이너웨어나 언더웨어라 해야 될까요? 언더웨어나 그 운동복이었거든요. 요가복 같은 거는 진짜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다 딱 그 디자인 그 옷만 입으니까. 요가복도 근데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좀 커져서 네. 굉장히 이 패셔너블한 게 많더라고. 그건 맞아요. 막 그렇죠. 트렌드에 따라서 막 그런 건 더 패셔너블 했어. 하죠. 그럼 우리 멤버들이 생각하는 이 이너웨어랜다. 저 시즈니스 제품이 좀 잘 통할 만한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잠옷. 잠옷? 잠옷을 입고 자나 근데? 아니 진짜로 이게 패션 매일 입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패션을 좀 넓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B급 인생. 가장 먼저 답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저는 수트라고 생각을 해요. 수트요? 그러니까 여성이건 남성이건 계속 왜 시즈니스 아이템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켓 아니면 수트인 거예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저도 이거 거의 이게 그렇지. 수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격식을 거의 안 따지니까 그런 것들이 아닌데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장 이 딱 그 긴 팔 한여름에도 긴 팔에 자켓을 안 입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격시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 입고 멋져 보여요. 그것도. 근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그걸 강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다시 나온 것들이 그런 식의 것들. 수트. 아니 그러니까 수트나 자켓을 뭐 몇 년에 걸쳐서 오래 입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기능성 측면에서 좀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이게 저도 이제 예전에 이쁜 수트들, 자켓들을 많이 샀다고요. 근데 지금은 못 입어요. 왜요? 근데 버리긴 너무 아까워. 작으니까. 아, 작아서. 작아서 살이 쪄가지고. 근데 이걸 입고 싶은데 또 무리하게 이 불편한데도 뭐 끼려면 낄 수가 있지만 그러고 나가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능적으로 뭐 스판을 좀 많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밴드를 이렇게 좀 착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기능성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요즘 수트는 그런 수트 다 나와요. 아니 살이 쪄도 좀 입을 수 있는. 요즘에는 스트레치 다 되고 그지. 왜 그 야구하는 거 이게 가끔 수트 입고 야구하는 거 나오잖아요 광고. 그게 그런 식인 거예요. 스트레치 수트는 기본이에요. 기본 지금은. 그러니까 시즈니스 제품들은 이런 기능성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기능을 살려서. 그런 기능성은 들어가겠죠 당연히. 제 생각에. 아 당연한 거 내가 그거 모르고 네, 얘기한 네. 거예요? 아마 그런 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남성 수트만 봐도 2버튼에서 1버튼 그다음에 3버튼 그다음에 다양하죠. 더블 이거 턱 노턱에서 중간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해갔어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쭉 오면서 수트 살 때 그때 초창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트렌드를 따라서 요즘 유행하는 걸 샀는데 어느 순간부터 위험은 필요 없다. 기본 무조건 딱 정해진 규율.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그 패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냐고. 아니 그게 더 그러니까 시즈니스의 개념에 그게 더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B급 인생님은 이 시즈니스 브랜드 이 제품에 대해서 워낙 잘 맞는 고객인 거고 우리 태근이 형은 그걸 아주 싫어하니까. 저는 그냥 제 느낌상 네. 말하면 시즈니스라고 하지만 실제는 시즈니스가 아니다. 그냥 시즈니스 그런 개념으로 표방하지만 그냥 그런 포장만 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즈니스라고 하면 저는 어찌됐든 패션은 트렌드를 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 낚시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네. 저도 즐겨하고 있는데 이 낚시웨어라 그러나 뭐 하여튼 요런 옷들을 좀 시즈니스로 하면 제가 생각한 건 예를 들어 여름에 나갈 때 이 조끼를 많이 입는다고요. 네. 조끼를 많이 입는데 또 조금 쌀쌀해지면 바닷가나 뭐 이 강가 같은 경우는 금세 추워진다고요. 네, 네. 그럼 긴팔이 있어야 돼. 네. 긴팔 조끼를 다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여기 지퍼를 하나 다는 거죠. 지퍼를 싹 달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요것도 시즈니스가 될 수 있죠. 아니 저게 지금 스포츠 브랜드에서 주로 나오는 시즈니스 아이템이 저런 거예요. 아 있어요? 3웨어, 2웨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토시를 하나 더 얹히면 긴팔이 되고 이걸 떼면 짧은 팔이 되고 그다음에 밑에도 걷어서 이렇게 닫으면 짧은 팔이 되지만 내리면 원피스가 되는 그건 잘했네. 그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오는 시즈니스 아이템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빠르네. 아까 얘기했던 야상 이것도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야상 그거라면 어떻게 300일 동안 그걸 입어요? 그럼 이거 길이가 짧아지고 더워도 입고 다니는 길어지는 거.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를 탈부착 그다음에 끼고 접고 이너를. 이런 것들을 다 됐다는 사실 뜻이에요. 그런 게 네. 나오긴 나오더라고. 그랬겠지. 패딩도 뭐. 그렇겠죠. 그냥 뭐 야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300일 동안 입을 수 있다. 그러진 않았겠지. 그렇지. 그럼 큰일 나지. 한세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이슈토크 시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저희 다음 코너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자. 아무튼 여기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슬톡톡으로 갈 것 같아. 아무튼 예,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확실히 이게 에디가 없으니까 패션을 얘기를 못 하는구나. 오늘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거지.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상표 이야기는 MBC 뉴스에서 최근 방송으로 나왔던 네이버의 상표 가로채기에서 팬십 상표권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팬십. 네. 자료를 미리 친절하게 네네. 처음으로 공유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로. 두 번째. 네. 정확하게 합니까? 네, 정확. 아니 근데 제가 못 봤어요. 예, 안 열려가지고 내가 안 열린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출력물이 없네. 예, 아, 같이 보겠습니다. 네, 팬십
그 상표는 이제 철자가 FANSHIP라고 해서 이제 네. K-팝 스타들과 팬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사고 파는 계획 뭐 이런 쪽으로 팬십. 사업을 전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중소기업에서 2013년에 상표 출원을 했었는데 네. 문제는 이 회사가 상표 출원을 그 상품류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구류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 그쪽으로만 한정해서 상표 출원을 했고 어. 근데 네이버에서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18년에 새로운 어떤 브랜드 K-팝 비슷한 개념으로 K-팝 관련된 해서 이런 서비스를 런칭하는데 그 명칭을 팬십으로 한 거예요. 똑같이? 네, 똑같은 철자도 동일하고. 아. 근데 이제 상표권은 어떻게 됐느냐? 그쪽 사업 분야,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이 생각했던 사업 분야는 이제 방송 컨텐츠를 팔고 거래하는 거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표법상 상품 카테고리는 35류하고 41류 이런 쪽이 원래 주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2013년에 전개를 했던 중소기업은 9류 쪽에다 한 거고 네이버는 35류, 41류에 대한 한 건데 나중에 이게 5년 후에 한 건데 네. 네이버에서 더 정확한 상품류에다가 상표 출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근데 그 중소기업에서는 잘 모르고 그냥 상표 등록을 한 거예요? 구류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상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으면 아마 본인들의 사업 얘기를 충실히 잘 얘기를 했었으면 그 변리사가 충분하게 구류, 뭐 35류, 41류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에 상표 출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마 대부분 저도 상담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여러 건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렇죠. 그냥 어차피 컴퓨터,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플은 이제 소프트웨어 분류에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 분류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중소기업이 네이버에서 그렇게 상표 35류하고 41류 상표 등록을 한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MBC에서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마치 큰 대기업이 팬십이라는 서비스를 뺏은 것처럼 중소기업이 그렇게 전개하는 거 알면서도 본인들이 그런 빈 공간에다가 네이버에서 상표 등록을 해서 마치 팬십 상표권을 뭐 가로채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방송에 나간 거고. 근데 이제 네이버 제가 생각할 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에서도 물론 사전에 2018년도에 서비스를 전개하기 전에 상표 조사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35류나 41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표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상표 조사를 했지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 가능하니까 당연히 네이버에서 상표 출원을 했고. 근데 보통 이제 상표 출원을 할 때 이런 네이버 같은 큰 기업에서 상표 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팬십이라는 걸 등록을 하는데 구류에 이게 있네라고 인지를 할 수 있습니까? 인지를 그건 했겠죠. 인지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마 네이버 같은 정도의 어떤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서치를 했을 거예요, 충분히. 근데 보통 이제 그 전례를 보면 그럴 경우에는 뭐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이건 등록 안 됐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드리면 3개월 동안 그 저희 이의제기 기간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의견을 드렸을 때는 제가 의견을 드리면 조용히 하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면 제가 만약 네이버에다 의견을 만약 저한테 조사 의뢰가 와서 제가 의견을 드렸다고 한다면 구류에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35류하고 41류는 상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출원해서 등록을 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전개해도 된다. 라고 의견을 주죠. 그러면 네이버는 그 의견을 믿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진행을 하겠지만 그 중소기업에 구류를 등록한 중소기업에 통보나 아니면 뭐 의견을 우리가 이렇게 팬십으로 똑같은 명칭으로 35류나 41류에 뭐 등록을 하겠다라고 안 하죠. 안 하는군요. 당연히 그 모든 걸 어떻게 다 그걸 아니 이걸 모든 게 아니라 그 한 군데일 텐데. 뭐 한 군데인데 근데 그 한 상표만 일 경우에는 한 군데일 수도 있지만 네이버에서 1년에 출원한
뭐 많게는 한 뭐 1,000건 정도 될 수도 있고 적게는 500-600건 될 수도 있는데 그 500-600건 되는 상표에 대해서 다 그렇게 어떻게 근데 할 수 그런 있느냐. 배려는 없다. 그렇죠. 이거네요. 아니, 이게 그거는 그렇지만 이의제기 기간이 있잖아요. 등록 근데 후에. 그러니까 공고되고 나서 음. 중간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긴 한데 중소기업에서 이의신청을 안 했죠. 그래서 못한 거지. 근데 할 수가 그러면 몰라서 그거는 보통 몰라서 안 할 수도 아. 있겠죠. 그럼 자기가 직접 그런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 아니 근데 근데 이제- 그 근데 문제 그 제기 유사상표나 이런 데 통보해주는 역할은 아니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요? 네, 않아요? 그런 역할은 안 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 담당 변리사가 하긴 하는데 근데 친절하지가 않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네이버에서 2019년도에 상표 출원을 했었을 때 이런 서비스를 전개한다고 이미 뉴스나 그런 거에 이미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에서 인지하지 않고 또는 인지를 했어도 아마 제 대응하지 생각에는 않고. 대응을 해도 어차피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하는 사람한테 먼저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비록 구류에다가 먼저 출원하긴 했지만 나머지 상품료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을 해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했기 아니 때문에 근데 저는 포기할 수도 이 있었어요. 시스템이 좀 아쉬운 게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뭐 영어면 이니셜도 똑같고 네. 뭐 그 이름도 똑같은데 이 뭐 한 개든 두 개든 등록이 먼저 돼 있는 데에서 특허청에서 그 돼 있는 곳에 좀 인지를 시켜주는 뭐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건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유럽 특허 상표청은 예. 이제 그런 통지를 하긴 해요. 하긴 해요. 근데 그래 약간 선진국이네. 심사 체계가 심사 체계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허청에서 유사 상표는 알아서 거절을 시키는데 유럽 쪽은 유사한 상표가 나중에 출원된다 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이 출원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거절시키지는 않아요. 음. 거절시키지 않는 대신 성 권리자한테 통지를 해요. 이런 상표가 이 상표하고 유사한 상표가 출원됐는데 또 이 시정 하려면 하라. 예. 이런 취지로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특허청에서 알아서 거절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안 하죠. 특허청에서 상표나 브랜드를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저 궁금한 게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비슷한 게 있어서 거절했어요. 근데 만약에 거절을 안 했어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거절 안 했는데 나중에 선 출원자가 이거 우리 거랑 비슷해요 네. 하고 신고를 했을 때 네.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나중에. 근데 당연히 지난번 슈프림 그게 그 얘기잖아. 왜냐면 제가 그걸 등록 겪었어요. 무효 사실은. 등록 무효라고 해서 등록됐다 하더라도 네. 그 선행 관리자가 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죠. 근데 완전 비슷하지도 않았는데 거절당해가지고 중간에 저희 완전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한 20-3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까지는 등록 무효 어떤 분쟁이 발생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 혹시 MBCN 뉴스 보도가 나오고 나서 네이버 측에서 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이버 측에서는 이제 뭐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뭐 명칭까지 네. 변경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네. 다만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상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네이버에 그렇게 그러니까 MBC에서 다루듯이 예. 네이버가 그렇게 약간 대기업의 횡포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아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그거 어떻게 자기가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법은 별 얘기 아니고 좀 쉬어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텐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뭐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지만 이 특허 출원할 때 뭐 9류, 35류, 카테고리. 41류 네네, 이 네. 카테고리 등록할 때 이 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기본적으로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이 30만 원 정도 되고요. 하나 아. 네, 등록할 때. 한 개로 한 번 내면 끝입니까? 아니면 뭐 연별로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내면 10년간. 10년간. 네. 근데 이제 그 30만 원 플러스 변리사 보수가 있기 때문에 변리사 보수가 거기에 뭐 한 기본적으로 2-3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개당? 네. 그렇기 때문에 별리서 돈 많이 버네. 한 건당 한 5-60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비싸긴 비싸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막 시작한 그런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 상품에 출원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권유를 하지만
안 하죠 잘. 근데 어떻게 될지 하나만. 모르니까 또 네. 등록을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 뭐 짧지만 강력한 코너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예, 30일에 1부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제 추석인데 우리 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덕담 한마디 우리 B급 인생 좀 해주세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고향 방문은 자주 해주세요. 힘이 없죠. 네, 요거 좀 잘랐으면 좋겠다. 아무튼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가족들이랑 뭐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전화, 영상 통화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추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